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2학년 2학기 6개의 단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학년 2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시각 단원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선 차례대로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단원은 네자리수, 2단원은 곱셈구구, 그 다음 3단원은 길이재기, 4단원은 시각과 시간, 5단원 표와 그래프,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먼저 네자리수 1단원은 우리가 자연수 단원들 중에서 이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쭉 연이어서 자연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세자리수와 2학년 2학기 네자리수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이 1년 동안 살펴보게 되고요. 3학년 동안은 자연수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다가 4학년 1학기에 올라가서 1단원의 큰 수를 배우게 되죠. 큰 수를 아이들이 진행을 할 때 사실 이제 그때는 네 자리 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한 상태에서 네 자리씩 끊어가면서 만이야, 억이야, 조야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 네 자리 수, 몇천, 몇백, 몇십, 이 네 자리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100씩 몇 묶음, 15묶음이 있을 때 이런 계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이 5개야. 그럼 500인지 아는데 100이 10개야. 이것도 1000인지 알아요. 근데 100이 15개는 100이 35개면 이러면 수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직은 자리값의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때 아이들 0 처리가 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리값을 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00의 자리가 0이면 307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를 읽어줘야 되는데 2972에서 100을 뛰어넘었을 때 3072 이런 계산에서 틀리면 이것 또한 수의 체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이나 응용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심화에 가서도 띄어세계 관련된 문제는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에서 9에서 0이 넘어가는 자리값의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계산이 틀렸어, 받아올림을 못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9까지 채워져서 그 다음 자리 올라갈 때 거기가 0으로 바뀌면서 앞에 자리 숫자가 1 커진다. 이런 진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는데 사실 진법에 대한 개념을 말하지 않고 요걸 스스로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말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서 그냥 답만 잘 맞출 수 있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4학년 때 올라가서 큰 수 단원에서 엄청 아이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심화로 가서는 조건에 맞는 수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서 쓰시오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잘 푸는 친구들이 수에 대한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건의 순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서 이런 문제 정답률이 높은 친구들은 수에 대한 심화 문제까지도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2단원인 곱셈구구는 정말 가볍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외웠으니까 2단을 1은 2부터 시작해서 2, 9, 18까지 막힘없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잘했겠지. 교과에서도 별로 틀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3학년 곱셈 단원에 가서 갑자기 계산이 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하고 또는 2학년 2학기 때 배운 이 내용을 그대로 5학년 때 약수배수 단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배수를 빨리빨리 찾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12의 약수를 다 찾으라고 했는데 12의 약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다 곱셈구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2일은 2, 2, 2, 3, 6, 2, 4, 8 이것들만 빨리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곱셈구구가 완성됐다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또는 교과에 나와 있는 문제지만 잘 풀었다고 해서 완성됐다고 보실 수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말로 체크할 때는 9구단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8, 9, 72, 8, 8에 64, 8, 7에 56 이렇게 거꾸로 막힘없이 내려올 땐 똑같이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가 일단 체크하실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무거나 말해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게임 중에 I am ground 이런 게임으로 곱셈 99 시작 그러면 이걸로 28 그럼 다음 친구가 16 문제 내고 3, 4 다음 친구 12 이런 식의 가족끼리 게임도 하시면서 아이가 곱셈식을 다양하게 못 찾고 했던 걸 또 얘기한다든지 다른 친구가 말한 거를 뒤집어서 말한다 이런 것들은 곱셈 99가 명확하게 세세하게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네, 이거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곱셈 99를 완전 타이트하게 잘 외운 친구들은 다양하게 보통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 틀리죠. 네, 무엇보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박자감에 딱 막혀서 답을 바로 못한다? 이러면 안 돼요. 곱셈 99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완전 AI 기계처럼 툭 찌르면 툭 나올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곱셈의 개념을 여기서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곱셈의 개념이 뭔지를 2학년 1학기 때 분명히 하고 왔지만 아이들이 답만 맞출 수 있으면 개념은 잊어버리거든요.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곱셈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거나 배가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토대로 3학년 1학기 2자리 곱하기 1자리에 가서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고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다만 10이 붙은 계산에 0이 늘어나는 거의 차이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곱해서 마지막에는 더해줘야 되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받아올림이고 어쩌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게 일단 돼야 되는데 7, 8을 56은 아는데 70 곱하기 8이 곱셈 99 하고 있을 때 안 나온다?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과에선 2자리 곱하기 1자리 물어보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곱셈 개념을 토대로 10 붙는 거,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따로따로 계산하면 더해야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78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70을 5번 더한 거고 8을 5번 더한 게 똑같다는 거를 그러면 이 계산이 끝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여기 2단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3단원 길이 재기는 단위만 알면 사실 계산 문제에서 까다롭진 않지만 여기서 또한 0 처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실수가 있다? 그러면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단원 시각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서 여기는 심화 문제도 되게 꼼꼼하게 잘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는지. 근데 보통 여기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냐? 첫 번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산은 8시부터 1시 이런 것들은 아이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좌정이나 정오를 넘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계산, 분까지 들어간 시간 계산 이런 거의 계산들이 틀리지 않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계산들은 써야지 계산할 수 있다? 아니고요. 보통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이들 3학년 올라가면 또 하게 되는데 그땐 초까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도 됐을 때 좀 세로셈을 써서 좀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만 시와 분만 있을 때 계산은 특별하게 분에 대한 숫자가 까다롭지 않으면 보통은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오전 10시인데 뭐 24시간 후 또는 뭐 36시간 후에 대한 정확한 시간 처리가 돼야 되고 날짜 계산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전시회를 열었는데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했다. 그랬을 때 날짜 계산을 할 때 3월 달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면 아이들이 31일에서 16일을 보통 빼거든요. 그러면 또한 그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빼면 안 되고 31일에서 16일 빼고 왜 하루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날짜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에서 계속 번번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를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일주일이 7일, 1년이 12개월 이런 단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플러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5단원 표와 그래프는 사실 까다롭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주어진 자료를 표에 옮기고 개수를 정확하게 세서 표에 나타나고 잘 더해서 전체를 합산하고 이런 과정들의 실수만 없으면 크게 까다롭진 않고요. 다만 이런 표와 그래프 단원들은 우리가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느냐 그걸 자꾸 찾는 연습이 중요해서 보통 수학 문제는 표를 주고 여기서 이 자료 이거 해당하는 값 찾아봐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만 답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다가 아니라 그냥 덩그러니 표를 줬을 때도 너는 이 표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고요. 6단원 규칙 찾기는 교과에서 하는 문제로만 규칙 찾기 문제를 풀기엔 조금은 아쉬워요. 아직은 저학년이고 그래서 사고력이 있는 규칙에 관련된 문제까지 좀 더 폭넓게 풀면 규칙을 좀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서 2학년 2학기 단원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